우리가 어쨌든 스코어상으로는 5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별리그부터 지금까지 어마무시하게 득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경기는 우리가 약간 5대1이지만 찜찜한 느낌이 드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키르기스스탄이 우리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팀들에게 어느 정도 보여줬거든요. 어떤 거였냐? 우리가 전반전에 비교적 초반에 2골을 넣었는데도 키르기스스탄이 5백 만들면서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키르기스탄이 오늘 경기 잘했던 게 우리한테 초반에 실점을 했는데도 이 팀이 공격적으로 안 올라옵니다. 밀집 수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 라인에 공간이 생기면 위력적인 선수들, 엄원상이라던가 뭐 정우영이라던가 뭐 후반전에 나왔지만 조영욱이라던가 찔러줄 수 있는 이강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키르기스스탄도 알고 2골을 먹혔지만 끝까지 나오지 않고 수비를 지켰어요. 그러다가 역습을 하겠다 였죠. 근데 우리가 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방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게 안 좋았었냐면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요. 엄원상 올라가죠. 정우영 올라가죠. 황재원, 서령우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뿐만 아니라 정우현 선수까지 한 칸 올라가서 약간 오른쪽 왼쪽 플레이메이커처럼 오른쪽에는 이강인, 왼쪽에는 정우현 이렇게 배치가 될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백승호 선수 중원에 한 명만 남고 박진섭, 김태현 수비라인 2명까지 3명의 선수만 이렇게 뒤에 위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박진섭과 김태현 선수도 약간 올라와서 패스를 뿌려주려고 할 때가 많죠. 이게 아무래도 너무 내려가서 겹겹이 밀집 수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 숫자를 늘리는 감이 있는데 이렇게 공격적인 숫자를 많이 늘려놨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라인 사이에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뿌려줄 때는 좋은 패스가 많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는 공간으로도 이강인이 요 사이 공간을 비집고 패스를 넣어주죠. 그리고 이거는 홍현석 선수도 이러한 패스를 많이 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간 뒤쪽에서 백승호라던가 박진섭, 김태현 요 라인에서 좁은 공간 사이로 패스가 들어갈 때 약간 무리하게 패스가 들어가면 패스를 넣어주다가 끊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볼을 끊기는 순간 우리의 공격 숫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아요. 한눈에만 봐도 뒤에 있는 3명의 선수 빼고는 다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으니까 패스를 넣어주다가 끊기면 거기서부터 역습을 당하는 거죠. 이제 이 장면만 보셔도 알 수가 있죠. 중원 라인에 백승호 한 선수를 빼놓고 정우현 선수도 올라가 있고 이강인도 올라가 있고 뭐 공격수들이 엄청 올라가 있으니까 한눈에 봐도 우리 선수들이 앞쪽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는 백승호 그리고 후방에 박진섭과 김태현 2명의 수비수밖에 없거든요. 딱 이 3명이 뒤에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가 수비를 밀집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 사이로 어쨌든 패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라인 사이로 패스가 들어갈 때 상대의 밀집 수비 안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패스를 뿌려주다가 끊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격 숫자가 이렇게 전방에 엄청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대 선수가 볼을 끊어내는 순간 우리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키르기스스탄이 볼을 끊어낸 다음에 우리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 역습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상대가 볼을 끊어내서 역습으로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백승호, 김태현, 박진섭 이 3명의 선수만 후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역습을 당할 만한 위험이 나오죠. 반대편에서 뛰어가고 있는 선수가 있고요. 키르기스스탄이 공격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니까 저 공간을 보지 못하고 패스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만약에 저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간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역습을 당할 만한 찬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이 경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공격 숫자를 너무하게 좀 늘리다가 패스가 끊기는 순간 우리의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역습을 당할 수도 있는 공격 숫자와 수비 숫자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워낙에 압도적인 전력이다 보니까
상대가 역습 찬스를 잡아도 역습 찬스에서 미스가 나오고 우리의 수비 라인이 끊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8강, 4강 결승으로 가면 조금은 더 수준이 높은 팀들을 만나잖아요. 물론 그 팀들도 우리보다는 전력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전력이 좋은 팀이긴 해요. 하지만 점점 더 상대팀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그때도 저런 역습에 실점을 안 하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들에서 너무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일단 우려는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 어쨌든 2골을 먼저 넣은 다음에 1골을 실점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2대1이 됐는데도 우리가 1골 차이니까 약간 급해서 공격은 하는데 공격이 좀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밀집 수비를 했던 게 어쨌든 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3번째 득점이 안 나왔다면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경기부터는 황선홍 감독이 아무래도 키르기스스탄이 보여줬거든요. 밀집 수비를 하면 어떻게든 한 번의 찬스는 발생하고 이때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열린다. 그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이제 8강전에서는 중국을 만납니다. 중국을 만났을 때 우리가 혹시나 뭐 선제골을 먼저 실점을 하거나 당연히 중국도 수비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면 우리의 플랜이 좀 꼬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습에 대한 대비도 돼야 되고 밀집 수비를 풀어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에는 황선홍 감독의 뭐 프로 무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데에는 황선홍 감독이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늘상 보여주지 못해요. 다만 오늘 경기도 이 밀집 수비를 풀어내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공격 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미들맨은 역시나 이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우리가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이 나올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 어떻게든 2골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던 게 이강인 선수예요. 오늘 이강인 선수가 어떤 찬스를 만들어냈냐면 이강인 선수의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니까 요 라인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부지런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 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수비가 이강인이 들어갈 때는 끌려 들어가면서 앞 공간에 공간이 나오고 이강인 선수가 뒤로 빠지면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이제 이런 움직임을 이강인 선수가 계속 가져가니까 이강인의 패스도 좋지만 오늘 경기는 이강인의 오프 더 볼 플레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첫 번째 PK가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잡을 때 서령우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어떤 동작을 가져가냐면 패스를 보내준 다음에 부지런하게 안쪽으로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팀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가장 우리 팀에서 위협적인 선수니까 수비수가 이강인을 따라서 움직이죠.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상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서령우 선수가 패스를 주고 본인이 뛰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서령우 선수가 패스를 주고 뛰어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이강인 선수 때문에 상대 수비가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서령우 선수한테 이 앞 공간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와서 서령우 선수의 움직임을 막는 과정에서 PK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약간 키르기스스탄의 수비에 답답해질 수 있었던 부분들을 경기 초반에 풀어줬던 거죠. 이 플레이가 매우 좋았었고요. 두 번째 골 나올 때는 이강인 선수가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뿐만 아니라 박재용, 정우영 이 3명의 선수가 키르기스스탄의 3백을 압박하죠. 그리고 뒤쪽에서 뭐 정우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엄원상 선수도 마찬가지고 한 명씩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강인 선수가 뭐 라리가에서도 지난 시즌부터 좋아졌던 게 전방 압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강인이 저돌적으로 달려드니까 여기서 키르기스스탄의 선수가 약간 패스를 뿌려주는 것을 멈칫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리하게 좀 모험적인 패스를 시도하죠. 패스를 주고 받는 2대1 패스를 시도해요. 이강인 선수가 저돌적으로 올라오니까 오히려 역으로 올라오는 이강인을 역동작에 걸리게 만들고 이 볼을 가진 선수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올라오겠다. 이런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뒤에서 엄원상 선수가 잘 보고 있다가 2대1 패스를 주고받는 순간 빠르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엄원상 선수가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빼앗아낸 다음에 엄원상 선수가 볼을 끌고 들어가서 너무나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고 여기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일단 앞쪽에 있는 뭐 박재용, 엄원상, 이강인, 정우영 이런 선수들이 일단 압박을 잘해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득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8강에 올라가면 중국도 당연히 밀집 수비를 할 거예요. 이 밀집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결국엔 이강인의 뭔가 창의적인 패스, 연계 플레이 혹은 오프더볼 플레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우리가 이강인을 거쳐가지 않으면 좀 답답한 플레이들이 나왔었죠. 그때 황선홍 감독이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칭찬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니까 계속 역습을 당했잖아요. 박재용, 엄원상, 정우영, 서령우, 황재원, 이강인, 정호연 다 올라가니까 역습을 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때 서령우와 황재원의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교체 들어갔죠. 이강인 대신에 고영준 선수가 들어간다거나 정호연 선수 대신에 홍현석 선수가 들어간다거나 교체도 있었지만 이 두 선수의 자리를 바꿔준 게 중요했어요. 우리가 전반전에는 너무 공격 숫자를 많이 투입했었는데 황재원 선수가 왼쪽으로 오니까요. 황재원 선수는 대구에서 중앙 미드필더도 보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황재원 선수가 왼쪽으로 오는 순간 황재원 선수가 백승호 선수를 약간 도와주는 플레이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숫자가 기본적으로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황선홍 감독이 밸런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여기서부터 키르기스스탄의 역습을 잘 막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골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시면 황재원 선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키르기스스탄이 황재원 선수의 움직임을 놓쳤어요. 이 선수가 원래 오른쪽 풀백, 왼쪽 풀백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른발을 쓰니까 안쪽에서 플레이를 하죠. 그리고 이때 황재원 선수가 아마 황선홍 감독의 좀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너무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살짝 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황재원 선수가 뒤로 빠지면서 상대 수비가 황재원 선수에게 끌려 나오는 동작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황재원 선수가 수비를 끌어내니까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왔어요. 그리고 치고 들어가서 정우영 선수가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줬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격이 전개되면서 뛰어들어가는 서령우에게 패스, 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핸드볼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쨌든 황선홍 감독이 황재원과 서령우의 자리를 바꿔주면서 수비적인 안정감도 확보를 하고 플러스 어쨌든 황재원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내는데 공헌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로스가 또 서령우 선수였으니까 황선홍 감독이 중간에 이 두 선수의 자리를 바꿔준 것은 그래도 칭찬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코어가 벌어지니까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순간 우리가 조별리그 때도 봤지만 전방에 있는 엄원상, 조영욱, 정우영, 고영준 고영준 빠른 선수들을 애초에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선수들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스코어 차이가 벌어지는 순간 우리가 또 5대1까지 스코어를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왔죠. 그런 부분들은 좋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그런 패턴 플레이가 약간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답답하게 경기가 흘러갈 때 약간 후방 지역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9대0, 4대0 계속 대량 득점을 할 때도 실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게 심각한 실수가 나왔죠. 미드필더 라인에서 백승호 선수가 볼을 받을 때 그 순간 키르기스탄의 선수가 한 명 뒤쪽에서 달려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순간적으로 백승호 선수가 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르기스탄의 압박에 막혀서 볼을 뺏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뺏기니까 결정적인 1대1 찬스가 나왔고 여기서 우리가 실점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장면이 이 경기에서만 나왔었냐? 태국전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후방 지역에서 패스를 했는데 우리 옆에 있던 선수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 공간으로 달려들면서 우리의 패스를 끊어냈죠. 그리고 끊어내자마자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고 사실상 실점에 가까운 장면이었죠. 물론 여기서 어이없게 상대 선수가 하늘로 슈팅을 쏘아 올렸지만 8강, 4강, 결승으로 가면 공격수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면 저런 장면들이 실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 숫자를 많이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 실수가 나오면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5대1이라는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우리가 오늘 경기는 고쳐야 될 지점들이 조금은 보인다. 수비 라인에서의 미스, 상대가 수비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데 어려워한다는 거. 그리고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데 어려워하는데 공격 숫자만 많이 투입해 놓으니까 역습을 당할 때 수비 숫자가 부족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황선홍 감독이 어느 정도는 밸런스도 잘 맞춰오고, 그리고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패턴 플레이를 계속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다음 경기가 중국전이에요. 근데 중국은 지금 VAR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를 해서 한 골을 만약에 먼저 먹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앞서가다가 따라잡혀서 동점이 된다거나, 그러면 오늘 중국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시간을 지연시키고 거친 플레이가 나오고 판정도 약간 중국에 좀 힘을 실어주는 흐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카타르와 중국 경기가 약간 지연이 됐던 시간이 많았는데 추가 시간을 줘야 됐거든요. 근데 추가 시간이 딱 채워지자마자 바로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르 선수들이 화가 많이 났었죠. 이제 그런 걸 보시면요, 우리가 중국전에는 실수가 없어야 돼요. 실수가 없어야 되고요. 중국은 홈이기 때문에 관중 수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다음 경기에서는 이러한 실수들 혹은 공격에서의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가 전력상으로는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사실 어려웠었는데 골이 들어가자마자 풀리면서 5골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압도적인 실력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그러한 여지도 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경기를 이겼으면 좋겠고, 그러한 모습들을 황선홍 감독이 잘 설계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